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안녕하세요. 저는 소유고요. 전 해와입니다. 와. 와. 자, 더 에이트쇼.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5화부터 8화 네. 이어가겠는데요. 혹시나 3분 사이에 무슨 또 재미난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동생 방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더럽습니다. 야, 역시 언니다. 제 방도 못지않게 더럽습니다만. 정말 더럽네요. 그리고 동생 방에서 핸드폰 충전 좀 시킬라 했더니 이 녀석이 저와 달리 아이폰이어가지고 저랑 잭이 안 맞습니다. 진짜. 아이폰 최신은 맞는데. 최신 아이폰은 똑같은데. 진짜? 최신 건 C타입이야? 그렇구나. 이 녀석. 아무튼 지금 굉장히 괘씸한 상태입니다. 새삼 제 책상 위를 보고 정말 뭐가 많이 있다. 어떡하지 이제? 아직 피규어 아트토이 모으는 건 중단했는데 그래서 몇 개는 이제 어디 박스 안에 잘 쑤셔놨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다가 건프라를 막 해놨거든요. 이제 또 건프라가 너무 많네. 요즘 하루에 건프라인데 하나씩 생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쿠 제외하고 다 넣어놨거든요. 자쿠만 해도 지금 막 거의 20개. 진짜 많이 했다. 이게 문제네요. 저도 근데 그렇게 소유처럼 이렇게 층으로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다이소도 갔다 오고 뚜껑 없는 거 있잖아. 그냥 이렇게 생긴 거. 그거 한 4개 사놓고 그리고 또 쿠팡에서 이제 타공판 기능까지 있는 선반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귀여운 자석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좀 엽서들이랑 피규어들 좀 이렇게 좀 세워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구매는 해봤고 아직 선반이 안 와서 정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뚜껑이 없으면은 먼지가 쌓여가지고 그게 좀 귀찮긴 한데 근데 개수가 너무 많아서 피규어가 근데 이제 먼지에 대해 많이 엄격하신 어머니가 아니시라면 우리 엄마는 엄격한데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저희 방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면 돼요. 이제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니 엄마 그러면은 그 방에 안 들어가면 되잖아. 맞아.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맞아. 보기 싫으면 안 들어가면 되잖아. 이러면 또 더 화낸다?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나름 먼지털이도 사놓고 종종 털어주긴 하는데 걱정이 좀 되는 부분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언젠간 조카가 다리를 부러뜨리겠죠? 그 흔한 그 명절날 삼촌집 뭐 이런 거네. 그치. 그러니까 웃기다. 이 정도면 사랑으로 커버 가능하겠다 싶은 것들만 꺼내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그래 내가 조카를 사랑하니까 커버 가능하다 싶은 것만 꺼내놔야 될까 고민이 되고 있는 요즘 애가 진짜 빨리 커요. 진짜 빨리 커가지고. 근데 진짜 인스타 보니까 정말 훌쩍훌쩍 잘 크더라. 포동포동. 이미 근데 몇 개 부수긴 했어 사실. 누가? 걔가? 걔가 그 건프라를 부으신 게 아니라 그 무기들 있잖아 바주카. 그거 몇 개 부시긴 했어.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거든. 왜냐면 내가 자쿠만 만드니까 자쿠 무기가 넘쳐서 애끼는 애들 어디 숨겨놔야 되나라는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귀여워 그래도. 너무 귀엽죠. 그러면은 5화 얘기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4, 6, 7, 8 한 팀, 1, 2, 3, 5층 한 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층이 폭력적이신 분이니까 야구 배트 산 다음에 인터폰을 다 부셔버려요. 스스로 자급자족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인터폰 부수는 거는 제가 머니게임 생각해보니까 무료 회차 말고 그냥 끝까지 잡았던 것 같아. 머니게임. 머니게임 웹툰에도 나와요. 부수는 게. 아무튼 이제 그래서 개인 그리고 머니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상금이 존재하고 그래서 누군가 인터폰으로 해서 자기 물건을 사면 그 전체 상금이 차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유튜브에서도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남아있는 상금을 뿜빠이하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돈 너무 쓰지 못하게 아예 인터폰을 막 부숴버리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인터폰을 부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급자족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차라리 그거 원작처럼
전체 상금이 있고 거기서 깎이는 방식이었으면은 조금 더 약간 서로를 더 약간 이렇게 질책하고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저번 화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늘어나는 돈이 너무 큼직큼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분당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돈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위기감이 별로 없는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시간별로 늘거나 아니면 뭐 일별로 늘거나 뭐 이런 모르겠는데 분당 늘어버리니까 너무 이 돈이 타격감이 없어요. 줄어도. 개꿀이에요, 진짜. 그냥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평화로우려면 한없이 평화로울 수도 있네. 맞아. 그냥 다시 가만히 있고 조금 8층이 착해가지고 잘 나눠주고. 안 나눠주더라도 8층에 그 어그로만 안 끌었어도. 가만히만 있으면. 그러니까 페널티가 되게 작은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점점 자극적인 컨텐츠로 몰아가게 하는 게 자기적이게 보이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데 얘네들이 뭐더러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빵 터져나오기 시작한 게 5화예요. 왜냐면 수위가 너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하층팀은 매일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3시간당 1코인을 지급받아 물이나 식량을 구매할 수 있다. 상층팀이 식사도 통제해버리고 뭐 어려워지는데 하층팀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해야 되고 1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1등한 사람이 안대를 쓰고 야구 배트로 이렇게 휘잉휘잉 휘둘다 보면은 수박개 기차가 한 놈은 맞겠죠? 그게 벌칙이야. 그리고 코인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코인을 각자 원하는 수를 적어가지고 그 코인 수가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아무도 안 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되게 악랄하고 되게 계획적이죠? 근데 이 계획이 왜 갑자기 나왔는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굳이 있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랑 이런 거 줄 테니까 너네들끼리 벌어 수준에서 끝나도 충분한데 이렇게까지 얘네들을 괴롭혀야 될 이유가 있나? 거기까지 납득이 안 가니까 이 부분이 되게 너무 급한데?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얘네들 충분히 돈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쯤 가면은 8층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고문이 시작돼요. 그렇다는 거는 사실상 이 차등 분배되는 상금 시스템과 이 만들어진 세트장과 이 게임 자체가 쇼 자체가 결국엔 설계가 잘못됐다. 8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드캐리하지 않으면 애초에 재밌을 수도 없는 것이지 않을까? 그럼 이 게임 왜 만들었는데?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오징어 게임이나 원작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끼리 이 내부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쇼를 굴려가야 할 만한 명분이 다 있어요. 맞아. 여긴 없어. 명분이 맞아. 없으니까 억지로 계속 개인의 인물에게 그거를 전가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6층과 2층의 갈등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다 쳐요. 근데 8층의 개인적인 악취미로 벌어지게 되고 그럼 도대체 그럼 이거를 이끌어가는 8층의 정체가 뭐냐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이제 기대를 넘어선 어떤 요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나를 납득시켜. 8층이 이런 존재라는 걸 납득시켜. 이러는데 마지막에 행위 예술가? 예술가 하면 다 미친놈이고 이러는 건가? 미친 예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 라는 식의 실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점점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서는 그 게임을 굴리는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약간 오는 현타?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결국에는 이 게임을 굴리는 사람도 안 나오고 이걸 왜 시작하게 됐는지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얘는 정체가 뭐 이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결국엔 그냥 다 흐지부지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맞아요. 또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막 이만큼 찼지만 아껴두겠습니다. 네. 다른 위해서.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되니까 하층팀 너무 가혹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도 하층팀 입장에서 얘네들이 제시하는 게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든 매일 시간 벌어야 되고 24시간 이상 벌어야 되고 3시간당 코인 받으면 되니까 편하고 더 편한 식으로 벌면 되잖아요. 가능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생각하고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안 그러겠지만 8층이 그 성행위로 번 시간 69시간이에요.
얘네들끼리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들끼리 방에서 자극적인 컨텐츠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이런 선택도 가능하지 않나? 저런 선택도 가능하지 않나? 이게 정말 최선일까? 적어도 최선은 아니더라도 이거 너무 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하는 팀이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반란을 꾀하자 해가지고 배송구를 통해서 1층으로 모두 내려간 다음에 1층에서 일망타진 해버리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또 얘는 위에 있는 애도 바보는 아니니까 얘는 한번 이럴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조지고 시간도 한번 벌어볼까? 이러고 이제 덮치는데 이제 우리들의 마지막 양심 7층이 이제 테이저건의 어떤 배터리도 빼놓고 그다음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신호 같은 것도 계속 주고 이러면서 반란을 성공하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 이 7층이 결국에 나중에 밝혀진 직업이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이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감독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쵸. 한재린 감독이 영화 감독이니까 원래는. 그래서 이 제작진, 영상 매체를 만드는 사람들의 페르소나로서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뭔가 이 이야기를 최대한 이 쇼를 스무스하게 아무도 피해를 받지 않는 식으로 잘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하는 어떤 양심처럼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존재하는 예술가 집단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왠지 이 7번만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요. 맞아. 그리고 7번만 특별 에피소드가 있어 마지막에. 오, 맞아. 그 페르소나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눈에 빤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영상 매체를 하는 예술가고 사실은 무대 예술에 뿌리를 두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무대 예술이니까 무대 예술적인 미장센 이번에 한번 보여내주고 싶어. 근데 우리가 막 예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안 팔린다 지랄지랄 하더라. 뭐 이런 거 안 팔리고 사람들이 재밌는 걸 좋아하지 의미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그러면은 재밌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 의미 있는 거 다 꺼져라 그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무대 예술적인 거 보여주면서도 그래 자극적인 거 한번 해볼게. 의미 이제 다 뭐 개나 줘버려. 개나 손을 줘버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너네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야?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다 좋은데 자기들이 잘 못하고 있는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 뭐 영상 매체라고 해서 내러티브가 박살나도 되는 거고 캐릭터가 붕괴돼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지. 근데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 내러티브와 박살나고 있는 캐릭터를 때우기 위한 변명으로 가져온 게 순수 예술이거든요. 그렇네. 그게 행위예술인 8층이고 그리고 그 카메라를 부시는 장면 그거 약간 이제 그 높이란 영화가 생각나는 연출이었는데 그거를 1번한테 줘요. 근데 1번 광대잖아요. 광대는 사실 가장 오래된 예술가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서양권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예술사의 첫 번째 그리스 희비극이 있잖아요. 어쨌든 공연 예술 거기한테 줘버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엮어가는데 결국에는 그럼 행위예술, 고차원적인 예술이라고 하는 쟤네들은 왜 돈이 많은데? 돈을 물쓰듯이 쓰고 왜 쟤네들은 계속 돈이 나오고 왜 나는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도 저기까지 안 되는 거지? 뭔 격차가 왜 있는 거지? 그런 불만들을 모아서 8층이란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8층한테 다 그걸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건들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비판을 가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순수 예술이라는 영역에 대해 성역화에 대한 비판으로 8층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었다 일 수도 있는데 그 밑에 층에 있는 7층이 영화 감독이고 맨 마지막에 1층이 자신들의 고향인 무대 예술인 거죠. 그러니까 8층 꼭대기 층에는 순수 예술 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층에는 상업 예술 놓고 그 밑에는 다 없다 치고 꼴찌등에다가 자신의 뿌리인 무대 예술도 놓고 무대 예술이 마지막에 가장 높은 곳에 가서 박살내는 히어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7층을 페르소나처럼 써먹고 근데 나쁜 거 순수 예술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가는 내부 총재를 하는 느낌이라니까요. 근데 예술가가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 열등감이 좀 느껴져서 그러니까 그런 게 블랙 코미디일 수 있겠지만 그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겠지만 알겠어서 더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순수 예술과 상업 예술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구나가 아니라 근데 그거를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7층이야. 그러니까 1층의 입장에서 저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 이미 7층이야. 8층 재수없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럼 1층 멋있잖아? 그래도 가나에도 낭만 있지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것 같으니까 뭐 약간 따뜻한 아랫목에서 쓰는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굳이 8층이 순수 예술을 하는 행위 예술가일 이유가 없는 건 것 같아요. 그리고 7층이 상업 예술의 정점이 있고 또 안 팔린다고 찡찡대다가 잘 팔리는 거 하나 가져왔어. 이러는 게 너무 자기 변명처럼 느껴져서 재수가 기분이 좀 언짢았고 네. 네. 그리고 그러면서 7층이 되게 양심적인 사람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그쵸. 이게 양심적이고 착한 캐릭터가 가장 위험한 게 조금만 잘못해도 위선적이라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그 세상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이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유튜버라든지 다 똑같아요. 되게 자기가 착한 입장에서 바른 소리를 하는 포지션을 맡아버리면 하나의 잘못만으로도 꼬꾸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7층도 계속 선한 짓을 하지만 얘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인위적으로 착한 서사를 갖다 물어다 주거든요. 근데 이게 자신들을 대변하는 캐릭터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보면 그렇죠. 좀 별론 거죠. 아무튼 그래서 반란이 성공하게 되고 네. 6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반란을 성공한 하층팀은요, 8층으로 올라가서 8층의 방에서 호화로운 공용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8층에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서로 합의하에 남은 시간을 소진하고 쇼를 끝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소박하지 않아? 왜냐면 그동안 당했던 폭력의 수위가 상상을 초과하잖아요. 보상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한 행동들을 다 없는 척 한다고 해야 되나? 만약에 내가 그랬으면은 더 누릴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8층 돈 많잖아. 막 쓸 것 같아. 물 흐르듯이. 근데 뭐 하나 쓰면서 또 거기서도 막 이거 써도 되나? 에이, 그럼 뭐 그냥 술을 예를 들면 술이 마시고 싶으면 제일 비싼 술 막 쪼니워커 블루라벨 막 무슨 라벨 이런 거 시켜다가 막 마시고 이래도 되는데 굳이 이제 막 담가 먹어. 만들어서 막 겨우 먹고 싶다는 게 라면이 먹고 싶어 이러고 라면 끓여 먹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비싼 걸 먹어라 라면 먹고 싶을 수 있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궁상맞은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게 조금 이거는 좀 그러니까 리얼 하층민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오만하다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층민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이해 없고 단편적이에요. 그렇다는 건 사실 자기는 따뜻한 아랫목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고 7층의 입장에서 따뜻한 아랫목 그래 얘네들한테 뭐 고급 요리고 고급 술이고 무슨 필요겠어 대충 쇠주에 라면 먹으면 그게 행복이겠지라는 그런 느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속 보여요. 저는 계속 이 드라마가 계속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니까 이렇게 안 좋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직히 그동안 그렇게 처맞았으니까 복수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되지 않나? 대충 몇 대 때려주고 좀 괴롭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러더니 마지막에 의문의 사나이가 6층 발톱 다 빼버리고 5층 이빨 뽑고 이런 잔인한 짓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7층은 자기들 도와줬으니까 봐주고 근데 또 8층한테 또 별거 안 해. 맞아.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싫었으면은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것처럼 당한 사람들이 한 명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다구리를 시키던지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러니까 뭐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둘로 나뉘어서 번복과 살인과 갈등이 반복돼서 점점 잔인해질 거면 차라리 그렇게 지는 게 더 피카레스크고 더 블랙 코미디라 이거죠. 근데 자꾸 착한 척해요.
자꾸 착한 척하고, 그리고 그런 나쁜, 결국에는 그 사적 보복을 가하는 사람, 그러니까 입 뽑고 발톱 뽑은 거. 근데 왜 또 5층이랑 6층한테만 그러냐고. 진짜 헤드에 있던 거 8층한테는 또 못하고. 그런 비겁한 복수를 하게 만드는 역할을 1층한테 줘요. 또 1층한테. 그러니까 제가 도식화시킨 걸로 의하면 마지막에 있는 예술의 근본, 그 다음에 예술의,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술의 허영심이라고 표현되는 순수예술. 저는 순수예술이 허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전체 드라마가 그렇게 도식화를 시키고 있다고 보여요. 근데 1층한테 또 악역 살짝 몰아주고. 근데 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그랬냐 하니까 왜 나만 당해야 되는데 라는 대사를 주죠. 그러니까 나만 당해야 되는데 복수하고 싶으면 시원하게 복수를 차라리 하라고요. 왜 자꾸 착한 척을 하냐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당할 위기에 처하고 그 당할 위기로부터 구해주는 건 8층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층, 7층, 8층끼리 서로 궁상 떨고 뭐 도와주고 뭐 착한 척하고 구원해주고 고상한 척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건의 원흉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헤쳐먹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 드라마가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주장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6층이 그런 1층이 4층과 6층한테 그런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평화롭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늘어나 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착한 호구이신 착한 호구 2명 있잖아요. 3층이랑 5층. 그 중에 5층에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구해주려고 또 4층 막 다독여주고 그다음에 가서 6층한테도 다독여주니까 6층이 갑자기 막 울면서 앵겨요. 아이처럼. 근데 이 장면에서 모두가 6층이 5층한테 안기니까 그런 거 사람이 저런 점도 있구나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치. 여기서는 저래놓고 이제 다 조지로 다니겠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실제로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CCTV 확인을 하고 범인이 누군지를 알려져 버리니까 6층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겠어 이러면서 내려가니까 갑자기 8층이 테이저건을 쏩니다. 8층 너무 폭력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아까 살짝 빠진 내용이 있는데 그 1층, 그러니까 시간을 좀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다 가자라고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1층이 근데 저 10억이 필요해서 10억이 다 모이기 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2층이 또 그거 그냥 남은 돈 내가 줄 테니까 그냥 보내다 가자 했는데 그날 밤에 발톱 뽑고 이빨 뽑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시간이 끝내고 쇼를 끝내자. 그럼 물론 대충 13시간 정도 남아 있었잖아요. 13시간 동안 들어올 돈들이 달달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상황이 너무 지치고 불안정하고 나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끝낼 거면은 확 끝낼 수도 있어서. 왜냐면 공용시간 인터폰 그거 뭐 자물쇠 걸어놨지만 어쨌든 다 묶어놨으니까 다시 박살내고 하면 되잖아요. 맞아. 그거 끄고 13시간어치 뭐 고기 파티를 하든 술 파티를 하든 뭔 파티를 하든 돈 다 써버리면 되는데 또 안 쓴다? 시간이 가기를 또 허염없이 기다려요. 무슨 사건이 발생했어. 그때라도 다 써서 없앴으면 되는데 계속 시간 또 남겨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허점 같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황이 그렇게 다 정리되고 6층을 8층이 제압하고 나서 다 묶어버려요. 총 가지고. 실탄총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6층이 가지고 있던 리볼버를 이제 8층이 탈취를 하고 그 총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묶어버립니다. 4층의 손을 빌어서. 그래서 4층이랑 5층이 8층의 어떤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 정확히는 4층이 이제 행동대장, 그리고 5층이 약간 의사처럼 애들이 너무 죽고 아프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유지시켜주는 존재. 이렇게 두 사람을 나눠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묶은 다음에 눈을 못 감게 하고 얼굴 밑에 물을 깔아서 잠을 못 자게 고문을 시킵니다. 그리고 CCTV를 전부 구매해서 그걸 자기 방에 다 틀어놓은 상태에서 잠 못 자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위를 해요. 8층. 이 장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넣고 싶었을 수 있다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 순수 예술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견해와 열등감이 그득그득 가득하다고 이미 느껴버린 상태에서 이 장면을 보니까 이제 불쾌하기 시작했고, 이 장면을 왜 넣었는지는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는 변태구나. 이런 거 보여줄 수도 있겠는데, 또 8층이 또 그만큼 악랄하게 그동안 서사를 쌓아오진 않았거든요. 그냥 뭐 적당히 미친 사람 정도의 포지션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상상을 뛰어넘는 변태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허술하게 느껴졌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더 보이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약간 다크 히어로물인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센 히어로가 홈랜더라고 있어요. 제일 세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그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약간 사랑을 못 받고 자라가지고 약간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대외적으로는 초인기인이고 히어로인데, 알고 보니까 쓰레기인 거예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쓰레기. 그래서 약간 그 이상한 패티시도 막 나오고, 성인이라서 되게 잔인하고 선정적이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 사람이 이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에 서서 그 도시의 밤을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자유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이 드라마에서 꽤 명장면으로 꼽혀요. 왜냐면 이 홈랜더가 얼마나 그런 사람인지가 이미 나왔어. 변태고 사이코고 쓰레기고 나왔어. 그거에 방점을 찍는 장면이에요. 이걸 상징하는 장면. 근데 여기서 8층이 과연 그만큼의 그 서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이 그저 겉멋처럼 보이는 거죠. 넣고 싶어서 넣고 싶어서 넣은 장면이다. 8층이 얼마나 또라이인가를 보여주고 그 마지막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넣어보면 새끈빠끈하겠는데? 이 장면 넣고 나면 아주 멋있겠는데? 우리 또 이 기가 막힌 장면 하나 나왔다. 이 아이디어 낸 사람 누구냐? 이랬을 것 같은 느낌. 제작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만큼의 불쾌함을 느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본 사람 입장에서. 이게 아니면 설명하기 좀 어려운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층 팀들이 이제 고문을 그렇게 겪고 있는데 이제 너무 고통을 견디다 못한 우리 1층이 4층에게 방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다 라면서 약간의 비밀을 공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돈이 바로 10억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어디서 익숙한 금액이다 싶었더니 아까 전에 1층이 10억을 모아서 나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8층을 물리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8층이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5층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 8층의 강아지인 코코가 그거를 눈치채고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 1층에 10억을 벌고 싶어 했다는 동기가 방 바꾸기였다라는 점에서부터 1층이 돈이 필요한 목적이, 10억이 필요한 목적이 그냥 정말 그 돈이 필요해서 아니었다는 거죠. 전세를 바꿔서 나도 한번 누려보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막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1층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절박함과 서사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층이 배에 좀 나오긴 했지만은 그 서커스 단원으로 있으면서 아이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게 깔렸을 때 사실 제일 먼저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게 나가서 아이 잘 키우고 아내랑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런 게 이제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보여줬다고 했을 때. 근데 그런 게 먼저 선행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나도 8층에서 한번 살아보자 뭐 약간 이런 거라 그게 조금 어색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8층으로 바꾸는 게 아니지 않아? 7층으로 바꾸라 그러지 않아? 아 그랬나? 암튼 위로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 왜 8층으로 안 바꾸고 7층으로 바꾸는 거야? 그 이상해. 아무튼 이상한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4층이 또 사람들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자기도 언제까지 이렇게 미친 사람 옆에서 있다가 뭔가 삐끗 잘못하면 머리에 이제 구멍 뚫리는 거는 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리볼버를 들고 사는 사람인데 옆에서 시녀 노릇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어떻게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말을 맞춰가지고 그 또 결단의 날을 만들어서 반란을 꾀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개가 짖고 하면서 여기서 약간 스릴러 느낌이 났다.
그래가지고 8층을 제압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결국에는 골프채로 머가리를 때려가지고 성공을 하죠. 네. 그렇게 1층이 10억으로 방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데 알고 보니 10억은 방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는 비용일 뿐 바꾸려면은 1000억 단위의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층이 흑화를 해요. 1층이 게임을 끝내지 않겠다면서 그 총을 뺏어서 다 묶어버리고 다들 가만히 계세요 이러면서 어색하게 제압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 게임이, 그러니까 이 게임을 통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제작진들이. 그거는 대충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이 계층이라는 거는 쉽게 변할 수가 없다. 개인의 노력이 안 될 만큼 맞지. 고착돼 있다.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근데 이건 게임이잖아요. 그거는 사회고, 이건 게임이잖아요. 규칙이 있으면은 쓰라고 있어야 되는 규칙인데, 1000억이라는 돈은 결국 못 모으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 바꾸지 못하는 거죠. 약 올리는 거 말고는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 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진 게임이냐. 사실상 8층이 착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돈만 잃을 수도 있는. 왜냐면, 그러니까 뭐, 시간 길게 안 가져도 되죠. 조금 자극적인 거 좀 하고, 그러면은 뭐 대충 3, 4일만 있어도 7, 8층이 조금 착하고 하면 모두가 개꿀일 수 있는 상황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방바꾸기라고 하는 역대급 이벤트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어떤 재미난 모습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재미난 걸 보고 싶은 게 목적이지 뭐 사회 계층 구조에 바뀌지 않은 불변의 법칙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서 게임을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게임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그럼 이 꿀잼 컨텐츠를 100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과연 넣어놓을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왜 설계했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왜 설계했는지는 사실 안 나와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나오면 어쩔 거지? 뭐 그네들한테 복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게임이라는 게 그냥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을 만든 사람들의 목적은 어쨌든 뷰스잖아요. 즐거움일 거 아니에요. 자극적인 걸 보고 싶고 보는 걸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싶다. 이거는 명확하게 이 안에 존재하는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만큼의 룰을 만들어 놨어야지. 본인들이 즐거움을 얻어서 그걸 돈으로 지불해야 되니까 내가 돈 낼 만큼의 컨텐츠를 뽑아내기 위한 장치들을 넣어놨어야 되는데 안 넣어놨다 이거죠. 아무튼 뭐가 됐든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소유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인물들을 다 약간 단편적으로 본 것 같은 느낌이 1000억 이 부분에서도 들었던 게 약간 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흥부는 가난하지만 착하고 놀부는 돈 많은데 성격까지 더러운 약간 이런 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난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욕심도 없을 것이고 뭐 막 이런 스테레오 타입들이 다 보이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8층을 노릴 수도 있는데 굳이 한 단계 낮춰서 7층을 노리고 이런 게 너무 단편적이다라는 생각이 여기서도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피카레스크를 보여주고 싶으면 메시지를 좀 집어치워 놓고 한 2층쯤에 브레인을 넣어놓는 거죠. 2층의 욕심 때문에 이 평화로운 판이 어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돈 없는 애가 나 많이 벌고 싶은데 8층 쟤 뭔데 돈 많이 벌고 자기가 베푸는 척해? 재수없어. 이러면서 벌어지는 게 더 리얼리티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브레인 7층에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주동하는 사람 8층에 있어요. 위에서 알아서 다 해. 아래 애들은 착한 바보들밖에 없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밍숭맹숭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8층이 자행하는 수면 고문이 너무 얼탱이 없어가지고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보면서 기분 나쁘고 화난다 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뭔가 몰입이 돼야 얼탱이도 없고 화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갑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미가 떨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흥행하지 못하니까 화제가 되지 못했던 거는 오징어 게임은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 있겠지만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야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 거죠. 나라면 저기서 저렇게 했을 텐데. 솔직히 근데 나라도 저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날 법도 하고 456억인가? 그 돈이 생기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 그 설정에 전혀 와닿지가 않아 버리니까 그런갑다. 고문을 하면서 자위를 하고 싶었나 보다. 그랬으니까 저렇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속격 효과는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잘못 만든 거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흑화한 1층이 사람들을 다 묶어놓고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자신만의 서커스 기술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도 막 매달아 놓고 하면서 줄타기를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하다가 결국 또 예상대로 바닥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추락하기 전에 가장 위에 있는 메인 카메라를 현실적으로 절대 도약 불가능한 거리에 있는 그것까지 올라가서 걔를 부시고 그거와 함께 떨어져서 불타잖아요. 그게 어떤 거기서도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가장 낮게 있는 자가 가장 높이 있는 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권력을 향해서 펀치를 날린다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었나 봐요. 갑자기 왜 이걸 갑자기 하냐고요. 만약에 이런 걸 하고 싶었으면 그 전부터 빌드업을 쌓아서 주먹질 했으면 아, 이 사람이 이거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랬구나 하겠는데 갑자기 이래버리니까 이것도 통쾌하기보다는 왜 또 이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규칙이 카메라를 가리거나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1층의 모습에 감화를 받은 막 3층을 비롯한 사람들이 총을 들고 카메라를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던 하나의 권력 혹은 억압 이런 것들에 반기를 든다라는 장면으로 이런 카메라 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카메라 쏘기는 게임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메타포고 아까도 말했듯이 높이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써먹은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갑자기 이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자신들을 억압하는 존재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라는 언급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막 정의감이 불타버리니까 이 사람들의 정의감에 감화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의 정의감이 우스워 보이지도 않고 어쩌라는 거지? 총이 쏘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드렁하게. 그러니까 이걸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속격 효과라는 게 보면서 뭔가 계속 불편하면서 불편함 때문에 얘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건데 이 속격 효과는 얘들이 뭘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생각하게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최악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카메라를 부수게 되고 그렇게 쇼는 자연스럽게 끝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현실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3층은 전광판 광고를 통해서 1층의 장례식을 연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후일담처럼 나오는 게 네. 마지막에 며칠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페인처럼 살았다. 그럴만하죠. 왜냐면 그동안 말도 안 되는 가혹행위 속에 노출돼 있으면 그쵸. 사실 트라우마라는 게 생겨야 맞아요. 생길 수밖에 없어. 뭐 전쟁 트라우마만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은데 트라우마가 생겨서 뭐 그랬겠죠. 네. 근데 이미 우리는 우리라고 하면은 아니신 분도 계실 테니까 이미 저 같은 사람은 이걸 보면서 그러든가 말든가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 그래 페인처럼 지내겠지 뭘 더 하겠니 이런 생각을 했다가 장례식을 열겠다고 하는 거죠. 장례식에 모인 게 2, 3, 4, 5층 사람들. 네. 6층은 화환 보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장례식은 죽은 자를 추모하기 위한 거고 죽은 자를 추모하면서 동시에 이제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 보내주는 거기도 해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2, 3, 4, 5층의 사람들이 1층을 추모할 자격이 있을까? 추모하면서 이 사람을 기리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죄책감을 덜기 위한 하나의 일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제 우리 이걸로 그만 미안해하자 이렇게 말하는 장면 같아요. 문제는 그런 장면 들어가도 좋거든요. 근데 그런 걸 되게 그냥 착한 사람처럼 포장해서 보여줘요. 여기까지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와서 추모하고 안 나오는 애들은 좀 나쁜 애들이니까 안 나와도 돼 이런 느낌. 6층은 그래 이 새끼는 나쁜 새끼니까 나와봤자 기분만 더러워지겠지 하고 내보내지 말자 이런 수준의 얄팍한 수준에 멈춰있다고 느껴졌어요. 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불편한 감정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결국 자기 마음 편해지려고 이렇게 하나 보다. 좀 별로네. 한편으로는 또 근데 그래야 또 살아가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이 가리키는 미묘한 불편함을 느껴주게 만드는 게 피카레스크고 블랙 코미디인데 여기서는 그냥 하하호 그냥 아무 생각 없어 보여 이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끝나버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난 줄 알았지? 하면서 나오는 쿠키 영상에서 7층이 등장해가지고
자신이 무시했던 투자자한테 가가지고 보여주니까 야, 내가 이런 거 재밌는 거 써오라 그랬잖아. 근데 왜 높은 층 사람들 얘기는 잘 안 나와?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궁금해할 것 같아서 기분 안 좋아질 것 같았어요. 잘 사는 모습 보면. 맞아. 그 사람이 우린 이렇게 잘 됐잖아. 이렇게 하면서 너스레 한번 떨어주고. 이 너스레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변명까지 했어요. 심지어. 사람 비판까지 하는 거죠. 니들 어차피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기분 안 좋아질 거니까 나 안 보여줄게. 됐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뭔가 미장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세계, 자신의 뿌리에 했던 예술의 근본이 있고, 나 상업예술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상업예술 한다고 지랄지랄 하는데 사실 너네 뭐 다르냐? 니네가 재밌는 거 보고 싶다며. 그래서 나 이런 거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변명처럼 보이고 그 안에서 그러면 그걸 잘 다뤄가지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대중적이고 자극적인 걸 서사를 가져가면서도 그 안에서 누군가는 읽을 수 있는 비판적 코드나 누군가는 읽을 수 있는 풍자적 코드들을 만들어내는 좋은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작품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커라든지 조커 같은 작품 당장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애초에 피카레스크고 애초에 블랙 코미디란 장르가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하고 싶어라고 표방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다 뭉뚱그려서 내라 모르겠다라고 질러버리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더 에이트 쇼였지 않을까. 네. 그 일말의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비판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이 되지 못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더 에이트 쇼의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저도 소유의 말에 다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하면서 이제 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애초에 그냥 저는 저번 화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 모든 게 다 그냥 기시감이 느껴져서 흥미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이미 다 봤던 얘기, 이미 다 예상되는 얘기.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러니까 웹툰 원작이 유명하고 원작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즐겁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제 웹툰이랑 비교하면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맛이 있는 건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인물도 입체적이지 않고 내용도 설득력이 없고 하니까 그냥 계속 의무감에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잘 보면은 오징어 게임이랑 거의 1대1 매칭 되는 거 아세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기시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1층은 그 무서워 할아버지 무서워라. 랑 매칭되고 나 무서워. 페널티 있는 사람.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분, 그 느낌이 좀 나고 그리고 정호연도 약간 섞여 있고. 맞아. 3층이 정확히 성기훈이잖아요. 그리고 7층이 그 시바 기훈이 형 하는 그 캐릭터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네. 박혜수. 그리고 이제 8층이 한민여인가? 암튼. 한민여. 한민여가 8층. 그 다음에 6층이 그 한민여랑 같이 한민여의 농계에 당하는 그 사람. 허성태가 역할했던 뭐 다 나오잖아요. 거의 1대1 매칭이 가능한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뭐 하이큐도 슬램덩크랑 거의 1대1 매칭 가능할걸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서 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캐릭터를 가져오는 거는 사실 짧은 시간 안에서 모든 캐릭터성을 다 설명할 수 없을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연극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막 어디서 슈퍼맨이 갑자기 등장하고 은하철도 999의 차장이 등장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냥 갑자기. 왜냐면 그 캐릭터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캐릭터를 갖다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거죠. 전형적인 캐릭터를 갖다 씀으로써 우리는 어떤 미장센과 이야기에 집중하겠어. 이런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잘 못한 거죠. 캐릭터를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만들어져 있던 캐릭터성이 다 죽어버리게 됐고 내러티브도 같이 박살나게 됐다는 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험한 선택을 한 만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 부정적인 식으로 리뷰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많이 불쾌했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한 가지만 딱 하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그게 나머지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편협한 시선이 드러나 버렸고 사실 제가 그 편협한 시선에 머무르는 순수예술군
쪽에 어느 정도 속해 있잖아요. 발가락 담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원하게 공감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또 뭘 이렇게까지 봐야 돼? 라고 불쾌하셨던 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이해를 하고 네, 그냥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다는 것에 감사드리겠구나.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얘기한 것 같아, 내가. 제가 이제 비평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작품에 대해서 안 좋은 쪽은 비판적인 비평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만들어낸 창작자보다 비평가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처럼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되게 위험한 선택일 거다. 그게 듣는 이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비평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식으로 보여질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그래서 작품에 대한 칭찬으로만 가다 보면은 이게 주례사 비평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그래서 저는 그때 막 되게 혼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례사 비평 쓰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써왔는데 이랬더니 또 너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재수없게 느낄 수도 있다. 이러니까 어쩌라고. 아니 이렇게 쓰라고 해서 써왔는데 이러시면 저 곤란합니다. 이런 감정을 한번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제가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했던 이유는 참을 수 없이 불쾌했기 때문입니다. 예술에 대한 어떤 도식적인 이해가 눈에 보이니까 그게 되게 불쾌하게 보였습니다. 네. 이 드라마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도 볼 가치가 없는 그런 드라마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분께 추천드리는가 하면 확실히 팝콘 드라마? 로스의 역할을 할 만큼의 충분한 드라마는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뭐 진지하게 바라보기에는 좀 불쾌한 포인트들이 분명 많이 있지만 그냥 틀어놓고 쉬는 날 틀어놓고 별 생각 없이 보기에는 사실 좋은 작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수 예술 쪽에 발가락 걸친 사람 입장에서 많이 긁혀가지고 화를 낸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한마디는 누구보다 우열을 가르고 싶었던 건 7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입니다. 네. 네. 저는 어떤 분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요. 사실 좀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좀 까도 보고 까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작품을 갖다가 평을 나누거나 이야기를 나누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거를 보고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안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좋은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술 쪽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제가 진지하게 과몰입하지 않고 봤기 때문에 오히려 소요보다는 좀 덜 불쾌하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시감이 들어서 재미는 없는데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맞아요. 누군가가 이 작품을 이렇게 좋게 봤다, 이렇게 재밌게 봤다 그러면 그걸 수용할 의향이 있고 그냥 제가 지금 처음 느낀 이 기분이 이런 거였다는 거. 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좋게 보신 분들의 평이 어떨지 궁금해서 전 이따가 좀 약속 나가기 전에 한번 찾아볼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다음 녹음 때 살짝 얘기해 주는 것도 재미가 있겠네요. 네네네. 그거 한번 오늘 봐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 많고 탈도 많았던 더 에이트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다음에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